황철순이 한국 피트니스계의 선구자 맞나요? 약간 이제 저는 이런 느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야구에서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처음 갔죠.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구에 비교를 하면 황철순 선수가 피트니스 보디빌딩 쪽에서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해외에서 통한 유일한 한국인. 보디빌딩 이 피트니스 분야에서. 다른 분들도 물론 시합에서 성적을 내신 분들은 계신데, 그러니까 시합에서 성적을 내고 말고가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말 그대로 자신의 가치가 해외에서도 판매가 되는 사람은 황철수 선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래서 선구자는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참 그 후배들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후배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의 그 피트니스 발전을 생각하는 게 확실히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디빌딩이 아무래도 자기 혼자 하는 그런 운동에 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디빌딩 쪽에서 이제 유명한 선수분들, 뭐 레전드라고 불리는 분들도 보면은 좀 개인적인 이런 사업이나 개인적인 성향의 뭔가 일을 하는데, 황철수 선수가 하는 거 보면은 진짜로 이 피트니스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선구자가 명확한 겁니다. 그리고 독보적인 거. 인클라인 운동에서 최대 수축 팁이 있을까요? 항상 이제 프레스는 전거근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동작.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인클라인 각이 요 쇄골에 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대흉근의 상부가 이 위쪽에 있잖아요. 이 쇄골 각하고 대흉근이 들어가는 지점이 이두근구 바깥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두근구가 요 라인에 있고 요 바깥쪽으로 대흉근 상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쇄골 라인하고 가깝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완전 수축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견갑을 뒤로 빼고 있는 게 아니라 견갑을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을 같이 주는 거예요. 견갑이 빠지는 게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전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같이 가져가면 인클라인에서 대흉근 상부를 완전하게 수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레그레이즈 할 때 척추 쪽에서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데 통증은 없어요.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기는 해요. 척추가 이렇게 척추뼈가 있고 디스크가 있고 뼈가 있고 분절분절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척추 뒤쪽에 보면은 척추뼈 하나와 이 아래에 있는 척추뼈 하나가 요 면에서 관절을 또 만들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upper facial joint, 뭐 facet joint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관절면이 아주 매끄러우면은 전혀 소음이 안 나겠죠. 근데 저게 보시다시피 뭐랄까 철도처럼 연결이 쫙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뼈와 아래에 있는 뼈가 이렇게 같이 관절을 만들면서 쭉쭉쭉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은 당연히 누구나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뼈의 형태가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파열음, 약간 이렇게 딱딱 하는 소리, 그런 거는 누구나 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안 나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요. 행잉 레그레이즈 하면은 허리 쪽에서 약간 띡띡띡 이런 그 파열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통증이 없다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죠.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어서 조심스레 질문드립니다. 7월부터 국내 스트라이드 구매자도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 피트니스 업계에 영향은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 잠잠한 것 같아서요. 미국처럼 관련법은 있으나 묵인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불법이 됐다.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조사를 해서 다 처벌을 해야지.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가 있고, 지금도 이제 제가 영상에서 뭐 스테로이드 관련 얘기를 하면은 불법이니 이제 불법 얘기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법이라는 게 그레이존이 있다니까. 이게 불법 합법을 명확하게 나눌 수가 없어. 원래 이런 문제는. 왜?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상해를 입히는 거, 남한테 뭔가 피해를 주는 것들은 명확하게 나눌 수 있죠. 그 사람의 돈을 뺏거나 그 사람을 폭행을 하거나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줬어. 남한테, 타인에게. 그러면은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형사처벌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스테로이드, 뭐 과속운전, 뭐 무단횡단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게 그냥 사람 없으면 무단횡단 하기도 하고, 자동차라는 게 가다가 단속 카메라 없으면 과속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약간 과태료 대상인 거는 법으로는 불법은 맞지만 이게 뭔가 남한테 기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도 지금 사용자 처벌이 과태료 처분이에요. 과태료.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이라는 거는 경찰이 나서서 수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자체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신고를 하고 명확히 물증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무단으로 이렇게 정차한 자동차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이상한 홈페이지 같은 데 올리면 벌금 부과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에 가깝다는 거죠. 지금 이제 약물 사용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약물 사용이 불법이 돼서 지금 과태료 처분을 받는 과태료 대상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처벌을 하는 그런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하는 것과 과속을 하는 것과 현재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게 거의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물 사용은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최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처음 걸리면 봐주거나 뭐 얼마 안 내겠죠, 또 과태료를. 그러니까 이런 단계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뭐 법으로 제정이 됐다라는 거는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딱 제정이 된 거는 의미는 있죠. 확실하게 이제 규정을 한 거니까. 원래는 법 제도 자체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처벌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는 의미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법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의사의 소관에 넘겨서 차라리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의견인 거고. 현재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법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잡을 거야? 잘 생각해보면 이걸 잡으려면 주사를 맞는 거를 누군가가 나를 사진을 찍거나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를 해야 돼. 그래야지 처분이 되지. 집으로 경찰이 못 들어와 일단. 이게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뭐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집에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면은 처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유명무실하다. 현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나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제도권 안으로 넣자. 이럴 거면 술, 담배 세금 떼서 건강보험에 기여하는 것처럼 술, 담배도 그런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그냥 다 인정을 하고 세금을 걷어서 나라의 보탬이 되게 하자.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술, 담배보다 저는 이 스테로이드라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부분이 저는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스테로이드라는 걸 하면은 어쨌든 개인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스테로이드를 쓰는 친구는 여태까지는 못 봤어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합법화되면은 생길 수도 있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테로이드를 쓰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해.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본인이 뭔가 성취도 있고 이 발달이 있거든요. 내가 그 노력의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것만 보죠. 이것은 뭐 위험성이 너무 크고 뭐가 크고. 근데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테로이드나 술, 담배가 별 차이가 없어. 다 위험한 거야, 다. 오히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마약보다 중독성이 훨씬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이 법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왜 도박도 똑같잖아요. 도박도 강원랜드 가서 하면 합법이야. 집에서 하면 불법이에요. 세금 관련한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만 제대로 딱 내고 하면은 이게 훨씬 더 굉장히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관리도 그렇게 해야지 되죠. 지금처럼 이렇게 암암리에 비밀리에 하게 되면은 부작용에 대한 관리도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 진짜로 막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런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테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거 합법으로 만들어도 뭐 건강보험에 뭐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은 올리면 안 된다. 국민 세금으로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을 치료해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막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아니 그럼 초고도 비만, 고도 비만이 돼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치료해 주면 안 되지. 내 세금으로 지가 햄버거, 치킨, 뭐 피자, 콜라 막 이런 거 겁나 처먹고 지가 건강이 나빠진 거잖아. 그거 그럼 국민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주면 안 되잖아. 이거랑 똑같은 논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도권 안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릴라님, 약물 관련 부작용은 대부분 고용량 아닌가요? 이건 좀 궁금하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진짜 큽니다.
어떤 사람은 고용량을 써도 진짜 그 혈액 검사를 하거나 신장이나 우리가 뭐 비뇨기적으로 그 검사를 해보면은 아무 이상 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유전자가 좋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가 국민 스택이라 그러죠. 1ccc 남성 호르몬 단백동화 이렇게 1cc씩만 써도 막 온몸에 여드름 올라오고 피로도가 엄청 높아지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쓰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알러지 있는 음식, 나 누구나 아몬드 같은 거 먹으면 좋은 거 알잖아. 근데 아몬드에 알러지 있는 사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탱이 갑니다. 근데 약물도 똑같다는 거죠. 맞는 사람한테는 정말 큰 부작용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안 맞는 사람한테는 말 그대로 골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직접 주입을 하는 거니까.